네, 영화를 보고 나서 탈북민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들도 같은 하나의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좀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기지 못하는 트라우마들도 있고 그들도 그런 탈북하면서 생긴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고 하나의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지연 프로그래머입니다. 앞선 세 번째 영상까지 보신 분들은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바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작품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2018년도 10월에 개봉을 한 작품이죠.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추상미 배우님이 영화 감독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데뷔 작품입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게스트분들과 이은경 평론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감독님부터 먼저 본인의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빛을 연출한 조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이나연이라고 하고요. 가족에 대한 영화를 주로 만들었고 최근에는 조민재 감독님이랑 같이 실이라는 단편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평론하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다시 봤더니 참 울림이 큰 영화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보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시놉시스만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추상미 감독님의 본인의 경험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사회문화적으로 확장이 된 작품입니다. 두 분의 감독님께서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작품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 더 새로운 지점으로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추상미 감독님이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를 영화 안에서도 같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다큐멘터리 혹은 사진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태도들을 결정해야 되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태도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그 미디어로 들어가서 그 공간을 직접 여행을 하고 혹은 같은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딱 답을 만들어 놓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행을 한다, 여행을 즐겨간다, 그 고민의 과정을 같이 뭔가 관객들한테도 그 여행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작업 방식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사실 제가 만드는 영화의 과정과 이 다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태도 면에서. 뭔가 도망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상황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민재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그 감독이 영화 안에 선 위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상처가 예술에 어떤 역할을 할까. 근데 저도 어쨌든 항상 개인적인 서사로 영화를 만드는 걸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확대가 되는 경험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게 되지만 사실 또 관객들 만나고 이러면서 또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되게 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나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로는 우리로 확대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상미 감독님 작품 안에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지점이 이 영화가 되게 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막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것만 중요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성으로서 겪은 출산의 경험이나 그로 인해서 바뀐 달라진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끌어가잖아요, 이 영화를.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다른, 이전에 봐왔던 다큐랑은 많이 다른 지점? 그리고 제가 아니스 바르다 좋아했던 것도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이 창작자 개인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하잖아요.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되게 솔직하게 자기의 위치를 딱 정확히 정하고 자기의 경험과 같이 이렇게 뭔가 진짜 관계 맺으면서
영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좋았어요. 네, 뭐 방금 이제 또 아네스 바르다 감독님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 영상 보신 분들 아네스 바르다 감독님에 대해서 매력에 푹 빠지셨을 것 같아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에서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은경 평론가님 또 이제 문화 다양성 관점으로 이 작품을 조금 더 보셨을 때 색다르게 보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는 역사에서 사라졌던 그러한 사실의 조각들을 꽤 맞춰서 우리가 방기했던 진실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이제 일단 참 의미가 있는 영화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이 영화에는 크게 두 가지 서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선생님들과 고아들 간의 인간애를 그린 이야기의 한 축이 있다면 탈북소녀 이송과 추상미 감독이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적 간극을 넘어서 진정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전개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구성으로 이데올로기, 국가, 언어, 문화, 세대 등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국 땅에 보내진 전쟁 고아와 벼간의 선생님들이 가족처럼 된 것이나 그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있었던 남북의 여성들이 소통하게 된 것이 바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봤던 거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재난을 오로지 여성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책임도 아닌데도 가장 큰 희생이 강요되는 게 바로 전쟁인데 이 전쟁 영화에서 여성의 시선을 담아내는 경우는 제가 제대로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러한 이때까지 이렇게 배제되었던 여성의 시선을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이렇게 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도 만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인상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추상미 감독과 송이가 여행이 진행이 될수록 송이가 점점점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음을 점점 열어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추상미 감독님 인터뷰를 많이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송이의 얘기는 영화 제작 이전에 염두에 두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송이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이 내용을 꼭 영화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송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룬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영화가 그걸 의도했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영화에 출연하는 다큐멘터리가 되면 실제 인물일 수도 있겠고 극영화가 되면 캐릭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영화와 인물이 출연하는 배우가 됐든 아니면 실제 사람이 됐든 뭔가 교감하고 있는구나라는 느낌을 느껴셨을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 만드는 과정 중에서 매 순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영화를 찍기 전에는 뭔가 온전히 제가 영화를 컨트롤해야 되는, 예를 들어 배우의 연기라든지 혹은 카메라라든지 모든 걸 제가 컨트롤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저보다 이제 그 배우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지점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저보다 영화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배우들이 저보다 그 인물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찍을 때, 시작할 때와 영화 중간의 태도는 영화를 찍는 중반까지 가서는 뭔가 제가 그 인물들이 잘 이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냥 공간만 열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추상미 감독님 영화를 볼 때 송이가 중점적으로 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추상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공간을 많이 담아주고 품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담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최상민 감독님이 어떤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본인이 그 연민 안에서 뭔가 품어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품어가려고 노력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 받자마자 제가 그 영화 만들었었던 때의 어떤 순간이 떠올랐었는데, 그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라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삼남매가 집에서 김장을 담그는 이야기거든요. 그 엄마 없이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했고, 배우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5, 6일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듯이 막 놀면서, 그리고 이 가족들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일들을 막 저희들끼리 재연극처럼 막 즉흥극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역사들을 쌓아갔어요, 저희끼리. 보통 이전의 작업 방식들은 좀 뭔가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은 그거를 되게 대본 리딩의 형식으로 읽고 그게 리허설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되게 같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과정, 첫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온 편지를 읽는 장면이 사실은 시나리오에서 그냥 엄마한테 온 편지를 읽는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 배우들이 이제 그 소품을 보자마자 갑자기 어떤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누구는 아예 막 만지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 막 편지를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랬던 장면이 되게 생각나요. 그렇게 딱 저한테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되게 선물처럼 왔던 어떤 영화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는 관객들은 어쨌든 그 영화 촬영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감독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 이제 이나영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뭐 감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배우가 영화와 밀착하는 순간이 정말 스크린 밖에 있는 관객에까지 전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게도 눈에 딱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객이 영화에서 그런 측면을 느낀 걸 약간 연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연극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뭐 연극적으로 혹은 이제 뭐 연극적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관객과 문화예술 작품이 교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영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극적 몰입을 통한 감정의 정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분출해서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은 얻을 수 있지만은 실천으로까지는 유도하지 못한다고 좀 비판을 받아요, 카타르시스가. 그래갖고 연극의 입장에서는 그 카타르시스보다는 이렇게 뭔가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적에는 이화 효과를 좀 중요시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브레이트라는 극작가이자 연출가가 이제 주창한 기법인데, 그 무대와 객석을 의도적으로 객관적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몰입을 차단을 해갖고 이건 연극이라는 걸 아주 이렇게 계속 주입시키거든요. 그래갖고 관객은 몰입을 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고 되게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해지는 저쪽에서 전달해 오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 추상미 감독이 뭐 이걸 보고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끝나자 이런 의도로 만든 영화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 이화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실제 자료들을 몽타주하고 그 작가의 개입을 아주 최소화해서 허구가 아닌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죠.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를 교차 대비하는 구성에다가 공적 서사와 사적 서사가 혼재한 이야기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관적 숏과 객관적 그 숏이 충돌하는 영상 편집을 의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사적인 장치들이 관객이 몰입보다는 이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끝나고 뭐 부분 장면에서 감동도 하고 울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끝나고 나서 더 많은,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카타르시스보다는 이화 효과라는 표현이 더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보네요. 네. 저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상미 감독님한테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배우 지망생인 이송과 함께 여행을 다닌 기분, 그러니까 폴란드로 함께 둘이 여행 갔다 온 기분, 그러면서 탈북민이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던 그 용어 자체가 저한테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저랑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저한테 조금은 다가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영화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효과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영화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나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뭐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뭔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멀리 떨어져 있던 무언가가 좀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그게 좀 되게 저한테 색다른 어떤 이미지였는데, 그 사실 탈북민이라는 카테고리 바깥의 얼굴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탈북민으로서의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뭐 그거를 랩으로 해서 유튜브로 올린다고 하고, 그런 딱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 30대 탈북민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인물들이 창작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그런지 저랑 같이 똑같은 아마 고민들을 할 거고, 추상미 감독님이 사실 영화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 창작할 때 비슷한 고민들을 영화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어떤 창작에 대한 욕심 때문에 뭔가를 왜곡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고, 특히나 송이라는 인물이 연기에 대한 꿈 혹은 그런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까? 저희도 영화 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때로는 많이 숨기기도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사실 저희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감정이입하면서 봤었습니다. 그 대중매체에서 탈북자를 다루는 방식은 되게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뭐 과장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그들이 어떤 현실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여행 초기에 이송 배우하고 그 추상미 감독의 관계는 되게 삐걱거려요. 특히 이제 이송 배우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명랑하고 정답게 행동을 하지만은 절대로 속을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이렇게 탈북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아마 상처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추상미 감독이 좀 가까이 가려고 그래도 곁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는 그런 이제 갈등의 장면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추상미 감독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찍어야 되고 그 관계가 뭔가 이렇게 좀 진전이 돼야지 훨씬 편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감독은 조급증을 내고 뭐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송 배우가 스스로 다가오기를 좀 기다리는 것이 그 영화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질러대는 게 편하지 그냥 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저게 진짜 누군가를 이해하는 태도겠구나. 물론 이제 나를 또 누군가가 저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관계 변화는 아마 이제 이 추상미 감독의 이러한 인내심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렇게 해변을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억눌린 그 울음이 이송 배우가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 장면하고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철조망이 벽으로 만들어진 그 길을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그 철조망 벽이 끝난 지점에서 손잡고 같이 가는 그 장면.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예단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선을 그어버리면서 오히려 이 소통과 이해에 이러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비하인드를 좀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추상미 감독님이 실제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 뭐 촬영 준비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가방 하나 메고 송이와 함께 폴란드로 가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1951년도에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아이들이, 북한 고아들이 1,500명이었죠. 1,500명이 폴란드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지냈는지까지도 조사를 굉장히 거의 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지냈는지 혹은 뭐 다른 나라로 또 이송이 되진 않았는지 뭐 그런 결과치의 값까지 다 가지고 폴란드로 가신 거라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폴란드에서 북한 아이들을 만났던 선생님한테 추상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냥 막연히 그 아이일 때, 꼬맹이일 때 북한 아이들을 봤던 그 기억들만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이 영화 속에 굉장히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상미 감독님은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이 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폴란드 선생님한테 해주시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지점이었다라고 합니다. 폴란드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북한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폴란드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폴란드에서 북한 고아들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을 어떤 거를 추상미 감독님이 원하셨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북한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조금 더 얹어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지금 우리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송이랑 같이 뭔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을 한 바퀴 그냥 쑥 훑어봤다라는 이상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랑 저한테 굉장히 멀리 있었던 존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온 느낌이 그때서야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처럼 그 다른 작품들도 막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내가 북한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던 작품들이 어떤 작품이 있을까를 되돌아봤을 때 이문순 감독님의 여행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야말로 그야말로 영화를 보면 북한을 여행하는 느낌이 고스란히 들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고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 타면 거의 4시간이면 갈걸요, 북한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멀리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기도 했던 작품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졌던 작품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문화예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추천을 해주실 만한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장렬 감독님의 두만강을 추천드리고요. 이 영화는 조선인민자치구의 풍경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제 경계에 있는 이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탈북민이 느끼는 어떤 고립감과 저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절대 못 느낄 것 같아요. 이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근데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보통 우리 영화에서 조선족, 뭐 이렇게 북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편협하게 되게 협소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두만강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뭐랄까 기존에 제가 영화에서 봤던 조선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똑같이 사람이 사는 풍경 속에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큰 힘이 인물들을 상처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영화제를 추천하고 싶어요. 좋은데.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네. 디아스포라 인천에서 영화제 인천에서 네. 열리는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있는데 이주 난민 뭐 여러 다양한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작품
만드는 감독들도 초청을 하고 작품들도 소개를 많이 하는 영화제고 관련한 그런 되게 행사들도 많이 해요. 의미 있는. 그래서 작년에는 김인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커밍아웃도 하시고 이렇게 막 멋있는 형광 모자 쓰고 춤도 추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아스포라 영화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작년에 그 영화제에서 이제 개막작으로 틀었던 영화가 은서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탈북민 여성이 자기가 이제 탈북민으로서 잘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똑같이 탈북민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엄마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지? 뭐 이런 되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연극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통일이나 분단, 이렇게 북한 관련한 그런 작품들은 주로 그런 주제가 많이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탈북민이나 아니면 북한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작품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에 이제 주로 제작되고 있는데, 뭐 목난 언니, 선을 넘는 자들, 뭐 토일리 피플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떠오르는데요. 소수문화인 탈북민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유의미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탈북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를 구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은 거의 전형화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 이 탈북민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는 실생활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에도 이제 등장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연극도 아마 다양한 관점의 북한 관련 그런 작품들이 이제 통일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북한과 탈북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매스 미디어에서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막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어렴풋하게 들기는 하는데요. 뭐 혹시나 북한과 그리고 탈북민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친근하게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꼭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짧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와서 오늘 특별히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 코로나19로 다들 좀 힘들고 우울한 시기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그 조민재 감독님이랑 같이 연출한 실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조민재 어머니가 이제 창신동에서 봉제 노동을 하시는데 실제 봉제 노동 하시는 그 여성분들이랑 그리고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그 영화를 찍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전주영화제가 무관객 영화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라는 플랫폼에서 유료 상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고, 또 홍보 또 해도 되나요? 저 이제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라는 단편 영화가 그 가족 단편 영화 섹션으로 묶여서 올 하반기쯤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어요. 필름다빈이라는 그 아주 좋은 단편 영화 발급사에서 잘 발견을 해주셔가지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쯤은 이제 제발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관객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극장에서. 네. 사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지 못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역사 자체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고, 사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다큐멘터리로 보았거든요. 사실 다큐멘터리나 영화들도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경향성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실하게 본인이 할 몫을 끝까지 잘 영화 안에서 녹여냈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러한 작품들이 좀 많아져야 그러니까 다양한 뭔가 시기적으로 영화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보다 다양한 주제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소비를 해야 좀 더 건강하게 골고루 영화를 섭취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영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 영화 되게 잘 만든 영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진짜로 되게 소재적으로만 접근하고 그 피해자성 안에만 갇혀서 인물들을 말씀하신 대로 좀 갑갑하게 그리는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추천 작품 고를 때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어떤 작품을 추천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고. 근데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그 역사 안에서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 어떤 얼굴이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상하고 그리고 또 손프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인간적인 관계를 영화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진행해갔던 게 다른 영화들이랑 많이 달랐어가지고 꼭 찾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가 끝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에 이제 대사에도 나오는데 상처의 연대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상처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거기는 뭐 각자 다 자기만의 상처들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바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다 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좀 읽혔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화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영화를 보는 동안은 진짜 연대의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영화들이 좀 관객들과 많이 만나야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던 탈북민이나 아니면 북한들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그 상처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앞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인의 일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연민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다면 이번 작품은 정말 그 상처의 연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상까지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마지막 작품은 미안해요 리키입니다. 이제 미안해요 리키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마지막 장면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그 마지막 장면을 두고 모든 관객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상처의 연대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다음 영상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관람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먼 걸음으로 함께 해주신 두 분의 게스트분과 그리고 이은경 평론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